먼저 제가 이제 인문특강 3회를 진행하면서 첫 번째 강의 1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총 3가지를 하고 강의를 할 겁니다. 제가 원래 이런 이야기 같은 경우를 설명회 때 하거든요. 근데 되게 좀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조금 충분한 저의 그런 저의 진심을 이제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인문특강 때 녹여가지고 요거 한번 쫙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서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이제 김동진이라고 해요. 강의 오래 했고 제가 누구인지 검색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마 대한민국 민법 그 학원가에 있는 강사들 중에서는요, 제가 제일 매출도 많고 제가 책도 제일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 전혀 없고, 여러분들 지금 민법 강의만 지금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제가 좀 죄송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대한민국 민법 다양한 시험 있지 않습니까? 소위 1탄은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면 되지, 제가 뭔가 하는 말이나 하는 설명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법 자체가 어렵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버리면요, 가뜩이나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더 듣기 싫으니까 그냥 믿으세요. 믿으시면 좋은 결과 100% 있을 겁니다. 그럼 저라는 사람이 이제 이 동행팀에서 역할이 2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제 민법 강의를 하는 민법 강사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1년 동안 시험을 붙을 수 있게끔, 좋은 학원이 될 수 있게끔, 좋은 팀이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제가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는 팀장의 역할도 같이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 강의 시작하면 조금 제가 무섭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웃어드리는 순간부터는 이 동행팀 분위기가 박살나거든요. 제가 이제 팀장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요. 이제 제가 민법 강사의 지위에서 아주 쉽게 민법 강의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법원직 시험을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능력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버리세요.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그동안 크게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없었다. 새빨간 다 거짓말입니다. 다 버리세요, 여러분들.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세요.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 절대 내가 뭐 뛰어나거나 월등한 존재가 아니다. 이 생각을 반드시 지금 가지세요. 그럼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제가 하는 역할 중에 팀장 역할이 뭐냐면, 우리 팀을 믿고 온 학생분들께서 소위 그 선배님들이 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총 11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내에 이 법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선배님들께서 했던 그런 시행착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진실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듣는 사람들 중에, 수강생분들 중에 좀 있어요. 특히 법원직이 조금 많아요. 나는 뭔가 좀 특별하다. 나는 저런 일이 안 해. 그런 생각 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주르르 흘려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흘렸지만 본인 생각에 맞게 공부해가지고 시험 붙으면 참 좋은데, 그런 분들 10명 중에 9분은요, 안 됩니다. 상담을 하죠.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그때는 안 들었네요.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이미 1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엄청난 돈을 허비하고 난 다음이거든요. 1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후회해서 뭐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법원직 합격 목표가 1년이 아니야, 2년 정도 할 거야,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1년 안에 딱 마무리해버리고 정말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뭔가 열심히 말씀을 드리면 그 이야기를 믿고, 저런 경우는 큰일 나겠구나, 그럼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명심을 하고 들었을 때 시험 빨리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법원직 시험에 단기간에 합격할 때 필요한 능력이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를 알려면 먼저 이제 많고 많은 시험 중에 법원직 시험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알았을 때에 이 특성에 맞춰서 전략적인 수험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많고 많은 공무원 시험 중에 법원직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일단 법원직 시험 같은 경우는요, 총 8과목이에요. 제가 알기로 아마 공무원 시험 중에 과목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해서 한번 쭉 보면 먼저 국어, 영어, 그 다음에 한국사 요 3가지가 이제 소위 교양 과목이라고 부르고요. 한번 끊고 헌법, 그 다음에 법 중에서 양이 제일 많은 제가 하는 민법, 민소법, 끝이 없죠. 형법, 그리고 형소법, 이렇게 8과목이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면 법원직 시험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국어, 영어라든지 뭐 민법, 민소 다 마찬가지지만요. 개별 과목만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민법이라고 하는 녀석만 놓고 보거나 혹은 형법만 놓고 보면 민법을 보는 다른 시험하고 비교했을 때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난도가 평이한 수준이에요. 네, 어렵진 않아요. 평이한 수준이고요. 형법 같은 경우도 다른 뭐 경찰 같은 시험과 비교했을 때 그 난도가 훨씬 더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좀 평이한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별 과목 등을 봤을 때는 하나하나 떼서 보면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머리가 좋아야 되고 엄청나게 뭐 암기할 게 많고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오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개별 난도는 조금 평이한 수준이니까 뭐 시험 붙기 쉽겠다?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아마 공무원 시험들 중에서 가장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가 법원직 시험이거든요. 그럼 개별적인 난도가 되게 평이한데 왜 붙기 힘들까? 왜 그렇게 여러분들? 답이 보이죠? 예. 개별 과목의 난도가 어려워서 붙기 힘든 게 아니라 양이 많아요. 양이. 8과목이나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양이 너무 많아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법원직 시험은 특성 압축시키면 2가지입니다. 개별 과목 등을 봤을 때 시험 난도는 좀 평이한 수준이지만 공부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특히 1년 내에 시험 붙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게 법원직 시험의 특징이에요. 특성이다. 조금의 특성이 더 있다면 사실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가 교양 과목, 국어, 영어 특히 한국사는 이제 법 과목으로 치고 2과목이 이제 기본 베이스가 좀 없었을 때는 다른 직렬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과목 수가 적기 때문에 국어, 영어가 일정 점수 이상은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어, 영어에 너무 자신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단기간에 시험 붙기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법원직 시험 같은 경우도 국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건 맞는데 조금 못해도 시험에 붙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른 암기 과목 같은 걸로 충분히 커버 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국어, 영어가 조금 자신 없는 분들 중에서 조금 법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가 법원직 공부를 많이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법원직 시험은 양이 많아서 붙기 힘들다. 그럼 양이 많은 시험은 어떻게 하면 빨리 붙을 수 있겠느냐를 봤을 때 3번입니다. 법원직 시험을 단기간에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질 혹은 능력치.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시죠? 능력치는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지우고 갈게요. 저는 총 3가지로 보거든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 체력이에요. 답 나오죠?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절대 시간 혹은 일주일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절대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8과목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체력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 체력은 여러분들 체력은 수강생분들 사이에서 편차가 크진 않아요. 편차가 크진 않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체력은 다 고만고만해요. 물론 뭐
한두 분씩 정말 월등하게 체력이 좋아가지고 막 하루에 4시간씩 자고 뭐 물론 있지만 그 소수에 불과하고요. 되게 고만고만해요. 한다. 그럼 체력은 다 고만고만하니까 굳이 뭐 언급할 필요 없지 않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이거든요. 자,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우리 동행팀 5기 선배님들이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게 체력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마판 와가지고는 체력이 딸리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분들이 생기느냐? 물론 타고난 체력 자체가 약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체력에 대한 분배를 안 한 거예요. 체력의 분배. 그래서 체력을 뭐 키우자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법원직 공부하는 그런 1년 11개월 동안 체력을 뭐 키울 수가 없어요. 대신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쓸 수 있는 체력의 한도가 있거든요. 그 체력을 골고루 분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체력을 분배할 때 제가 2회차 입문 특강 할 때 우리 동행팀 커리큘럼 아무런 학원도 우리 거 따라올 수가 없고 재밌는 얘기지만 저희 동행팀이 이제 5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동행팀 커리큘럼 보고 막 학원 알바 세력인지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뭐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 따라와. 따라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월등히 좋기 때문에 따라오는 건데 영혼 없이 따라오니까 매년 바뀌죠. 제가 그거는 이제 아마도 3회차 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일단 대충 우리가 이제 총 5순환이거든요. 1순위 있고 2순위 있고 그 다음에 3순위 있고 그 다음에 4순위 있고 그 다음에 5순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1순환이 이제 8월, 9월 2달 코스고요. 8월, 9월 2달. 2순 같은 경우가 10, 11일, 12월 이렇게 진행되고요. 3순 같은 경우가 1월 달 진행되고요. 4순이 2, 3, 4 이렇게 진행되고 5순 같은 경우가 5월 달, 6월 달까지 해가지고 탁탁탁탁탁 진행이 됩니다. 됐을 때 체력에 대해서 분배하자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요. 원래 사람이 어떤 일이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제일 처음에 의지가 불타오르죠. 근데 그 의지가 점점 열정이 식어가는 게 보통 대개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그게 수험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이제 법원직 공부를 시작했다. 1순위겠죠. 2순위겠죠. 그러면 그 새롭게 하는 그 마음의 기초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오버페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냥 대충 열심히 수업 듣고 그날 배운 거 정도 복습을 하면 될 텐데 경쟁자들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선생님 뭘 더 할까요? 이렇게 출발하는 애들이 보통 보면 한 3순환, 4순환 가서 포기합니다. 왜? 몸이 아프니까. 제 말 알겠죠, 여러분들? 해서 이미 우리한테 주어진 체력이라고 하는 총 캐파는 바꿀 수가 없다. 대신에 그 체력이라고 하는 것을 잘 분배를 하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1, 2순환 같은 경우는요. 절대 여러분들 오버하시면 안 돼요. 오버하지 말고 힘을 아껴두는 거예요. 딱 할 것만 하고 힘을 아끼는 거예요. 3순도 마찬가지. 이때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나 정말 머리가 좋아가지고 수업 듣고 복습하고 좀 시간 남는다. 남는 시간에 뭐 할까요? 질문할 필요 없어요. 답이 있으니까 남는 시간에 운동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운동해라. 특히 실강생분들한테 운동해라 하면 또 괜히 해놓고 또 헬스클럽을 결제를 하거든요. 물론 좋죠. 가서 이제 뭐 3개월 보통 결제를 하니까 그럼 3개월 동안에 일주일에 꾸준히 3-4번만 나가서 런닝머신만 띄워줘도 충분히 그 헬스비를 다 이제 한 건데요. 보통 제가 보니까 또 10명 중에 한 8명은 결제해놓고 첫 주만 맨날 나가다가 그 다음부터 안 나가고 돈 버리는 거죠. 그렇게 뭔가 유창하게 할 생각 전혀 필요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운동하는 게 어떤 개념이냐. 하루 여러분들 30분, 40분씩이라도 일주일에 한 4회 정도만
좀 빠르게 걸어주시면 돼요. 굳이 뭐 헬스 가가지고 프레스 들고 할 필요 뭐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빨리 걸으면 돼요. 그 정도 하시면 돼. 그래서 힘을 아껴라. 그럼 힘을 아끼는 기간 동안에 중간중간에 이제 모의고사 시험 등을 볼 거거든요. 당연히 점수가 좋지 않겠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모의고사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시험장 가가지고, 이게 시험 날입니다. 시험장에 가가지고 실제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간 단계에서 무리해가지고 모고 점수를 올리기 위한 차원에서 잠을 줄여가지고 공부한다? 그런 분들 백발백중이 잠 줄여가지고 그 다음날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좁니다. 그 제가 또 화를 내죠. 너 눈 안 떠? 너 죽을래? 하죠. 그러면 또 수업 못 들었으니까 또 수업 끝나고 가서 복습 인강 신청해가지고 남들 다 수업 듣고 자습하고 있는 시간에 또 인강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복습은 언제 하실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힘을 아끼자. 아꼈다가 4순환, 5순환 갔을 때, 그러니까 시험 치기 전에 빠르면 한 4개월 정도, 조금 늦으면 한 3개월, 한 100일 정도 남겨뒀을 때부터 이때 여러분들 소위 미친 듯이 치고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따라서 체력을 분배하자. 1, 2, 3은 최대한 아끼고 키핑을 해두고 운동하자. 그때 키핑했던 힘을 4순환, 그 다음에 5순환 끝나고 그 다음 과정, 그때 한번 폭발적으로 발휘해가지고 몰아붙이자. 그래야지 방금 본 사람이 될 수 있고, 법원직 시험은 양이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방금 본 사람이 됐을 때는 시험장 갔을 때에 다른 지문은 전혀 몰라도 답되는 지문은 보여요. 왜? 방금 봤으니까. 그러면 진짜 선지 중에 하나도 몰라도 정답 지문이 2번이면 2번이 손을 들어요. 수험생님, 내가 답이에요. 그거 딱딱딱 찍고 시험 붙는 거라니까. 8과목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누가 시험 붙겠습니까? 한 10년 걸릴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따라서 막판에 몰아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법원직 시험이다. 그러므로 초반에 괜히 열정에 같이 불타올라가지고 오버페이스 하지 말자. 냉정하게 공부하자. 수업 시간에 똑띠 듣고 복습 빠르게 끝내버리고 운동하자. 그렇게 칼을 갈면서 참자.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능력인데요. 문해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심각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의의가 어떤 거냐부터 봅시다. 문해력이 무슨 뜻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문장을 읽어가지고 그러면 그 문장을 쓴 사람이 있겠죠. 판례 같은 경우면 대법관 하라문이시겠죠. 그 문장을 쓴 사람의 의도 혹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문장을 읽어서 이게 뭔 소리야?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체력의 경우와 달리 이 문해력 같은 경우는 우리 동행팀 원들, 수험생분들 사이에서 편차가 제법 있어요. 편차가 좀 있어요. 해서 뛰어나신 분들도 좀 보이고요. 되게 좀 저조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 팩트로 이 문해력이 뛰어나신 분들, 높은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이제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아무리 뛰어나도 열심히 안 하면 절대 시험 안 되고요. 뛰어나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아무래도 시험 붙는데 훨씬 더 유리한 건 팩트예요. 이 자체는 부정 못해요. 반면에 요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낮은 분들이 있죠.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열심히 해도 조금은 시험 합격할 때 불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인풋 아웃풋인데 똑같이 8시간을 공부했을 때에 높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80점 정도의 그런 성과물이 나온다면 좀 낮은 분들 같은 경우는 65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제가 하고 끝내버리면 나는 조금 낮은 편에 속하니까 첫 번째 법원직 공부 안 해야지. 또는
낮으니까 15점 차이 나니까 내가 공부를 2시간 더 해야지 10시간 공부해야지. 2시간 더 공부해서 10시간 공부하면 또 무너지는 밸런스가 뭐예요? 예, 체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좀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법원팀을 제가 운영할 때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고 제가 가장 많이 혼내면서도 제가 가장 많이 달린을 주는 타입이 어떤 타입이냐면 정말 착해. 정말 열심히 공부해. 근데 이게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께서는 시험 붙고 싶으니까 체력을 낭비하면서 남들보다 공부를 2시간, 3시간을 1순환 때부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5순환 때 갔을 때 많이 무너져요. 몸에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도 시험에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좋은 학원은 어떤 학원이냐면 다른 학원에 갔을 때에는 시험 떨어질 운명인 애를 시험을 붙여버리는 게 좋은 학원이고 전 사실은 그 맛 때문에 이 동행팀을 제가 지금 팀장 맡고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낮은 분들 잘 들으세요. 낮은 분들 공부 시간을 10시간, 11시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생님 그러면 전 낮은 편인데 공부 시간을 가령 뭐 남과 똑같이 8시간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공부 시간을 무리하게 늘리지 않으면서 요분들과 경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요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민법 강의만 지금 13년째 하거든요. 그럼 저는요, 강의를 할 때 제가 얘기했죠. 제 수업을 듣고 원래 떨어질 운명의 애가 민법을 잘 봐가지고 시험 붙게끔 하는 게 저의 가장 쾌락, 저의 목표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특히 1, 2, 3순환 때까지는 강의를 할 때 강의실에서의 저의 주된 타겟팅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거 분들, 문장을 잘 파악하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을 제가 대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조금 낮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민법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문장이 뭐 읽기 힘드냐, 파악하기 힘드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몇 개 없기도 해요. 그러면 저는 이미 강의 준비를 할 때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오늘 강의할 분량 중에 38페이지 중단에 있는 그 부분은 조금 능력이 이 부분을 조금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시험장에서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많이 틀리는 내용이다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미리 다 알려드려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끊어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라고 전부 다 알려드리고 알려드린 범위 밖으로는 절대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능력이 조금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예, 수업 시간에 초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초집중. 더 집중. 똑같은 시간을 유지하되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자, 제가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건 이렇게 끊어서 읽고 이렇게 바꿔서 읽고 이렇게 하면 틀린 거고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 순간은 제 강의실에 계시는 그 많은 사람분들 중에 90% 이상은 다 이해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순간에 이해하면 뭐합니까? 3일만 지나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여러분들 기억나지 않는 거를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초집중하면서 수업 들을 때 같이 해야 될 행동이 뭘까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샤프, 볼펜은 뭐 장식품입니까? 그렇게 막 제가 읍소를 하는 경우에 옆에다가 메모를 쫙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메모할 때 한 번씩 보면요. 뭐 하이테크 펜입니까? 그 좋은 펜 있죠, 여러분들. 그거 가져와가지고 정말 이쁘게 적는 학생들이 있어. 이쁘게. 아니, 여러분들 시험 붙고 난 다음에는 책 다 버릴 거예요. 뭐 하려고 여러분들 책에다가 그렇게 이쁘게 쓰려고 합니까? 그냥 본인이 다시 볼 때 알아볼 정도면 충분한 것이지. 그러니까 속필로 빠르게 쫙 적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1순환 때도 반복하고 2순환 때도 반복하고 3순환까지 반복해버리면 4순환 들어갔을 때부터는 높은 능력치를 갖고 있는 분들과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똑같은 조건 하에 5개월 동안 바짝 달려버리면요. 원래 떨어질 운명이었지만 정말 오히려 더 쉽게 시험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능력입니다. 인내력, 참을성이라고 하는 게 더 오히려 좋은 말이긴 하죠. 참을성. 요 세 번째 인내력, 참을성 같은 경우는요. 요거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경험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법학에서 종종 쓰는 이야기거든요. 이 경험칙이 뭐냐면 보통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15층짜리 빌딩이다. 15층짜리 빌딩이에요. 여기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땅바닥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께서는 아마도 90%, 80% 이상의 확률상 사망했을 겁니다. 그죠? 그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경험칙이에요. 경험칙상 봤을 때 뭐 3, 4층도 아니고 15층에서 이렇게 떨어졌으면 바닥에 뭔가 뭐 침대 같은 것들 혹은 물 같은 것들이 없는 이상은 아마도 추락했을 때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소위 이제 한국말로 풀었으면 보통 대개의 경우, 보통 대다수의 경우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법원직 강의를 근 8년, 9년 차 때 지금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경우에 제가 딱 특히 1순환 때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친구도 뭐 곧 그만두겠네, 곧 환불을 하겠네 라고 하는 필링이 빡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특히 1순환, 2순환 초반 때 민법 수업 한 3, 4회, 5회 정도 해놓고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지난주에 했던 내용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막 우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있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제가 면접반, 그러니까 필기시험 붙고 이루어지는 동행팀 면접반에서 그런 친구를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요, 자기가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꼴랑 민법 3, 4회 정도 3, 4번 수업 듣고 그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법원직 시험 붙기 위해서 2년, 3년 공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뭐 바보래 가지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도 100점 안 나옵니까? 자기가 무슨 초천재급이라고 꼴랑 3, 4회 듣고 꼴랑 1순환 겨우 듣고 난 다음에 선생님 틀이 안 잡힙니다. 막연합니다. 제가 지금 민법만 여러분들이 20년 하거든요. 저 20년 해도 틀이 안 잡힙니다. 구조가 안 잡힙니다. 어디 감히 건방지게. 그게 여러분들 건방진기도 하면서도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법원직 공부는요, 이 참을성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 합격 못 합니다. 지금 이 영상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뭔가 조급하고 빨리빨리 성과물이 있어야 되고 뭐 참을성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시험을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과목이 적은 과목이 있죠. 법원직 시험 같은 경우는요, 절대로 필요한 게 이 능력이거든요. 해서 여러분들 저한테 오셔가지고 겨우 1순환, 2순환 공부 꼴랑 해놓고 선생님 민법 전체 틀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해서 여러분들 인내력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점수거든요. 이게 점수고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이 그잖아요. 그죠? 이때 절대 여러분들 생각처럼 민법 공부 뭐 다른 마찬가지 공부하면 할수록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오른다.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특히 법과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점수가 오르지가 않아요. 이래가 하다가 한 번에 쫙 오르는 게 이게 합격하는 분들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기간 동안에 성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조급하고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것 같고 다른 방법 알아보고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공부의 흐름이 끊겨버리는 분들은 소위 변곡점이라 변곡점. 이렇게 획기적으로 점수 포텐이 빵 터지는 시점이 오지 않아요. 오지 않으면 시험 못 붙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진짜 있어요. 강의할 때 보면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또 있어요. 진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그 앉아가지고 진짜 수업 시간에 제가 하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초롱초롱하게 또 수업 듣고 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쭉 가니까 조금 빠른 분들은 한 2월 달, 좀 늦은 분들은 4월 달 정도의 포텐이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점수가 쫙 올라가지고 결국 시험장 가가지고 점수 잘 받고 시험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직 시험은 양이 많은 과목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 초천재는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참을성을 갖고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를 하자. 공부하는 과정 중간중간에 제발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 있냐. 내가 지금 이 동행팀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몇 프로 수준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받고자 하지 말자. 그냥 입 딱 아물고 열심히 수업 듣고 매일매일 공부하자. 그렇게 참고 지내다 보면 한 번에 포텐이 빵 터져버린다. 한 번 터져버리면 이제 희망이 생기고 공부에 재미가 붙으니까 정말 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짝짝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바로 1년 차 때 딱 시험 붙는 거고 조금 하다가 끊기고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합격생들을 위한 이른바 돈 인출기죠. 합격생들을 위해서 밑바닥에서 돈만 내고 책만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인문특강도 여러분들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건 꼭 암기하세요라고 할 거거든요. 그럼 암기를 해버리세요. 암기해놓고 있다가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화장실 가서 큰일 볼 때 빵 터지면서 그게 그 말이었구나. 혹은 밥 먹을 때 그 말이었구나. 그렇게 빵빵빵빵빵 터지면서 나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100% 다 이해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절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초천재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만고만한 지능이에요. 두 번째, 법원직 시험은요, 양싸움입니다. 양싸움 해서 3번입니다. 체력, 분배를 잘하자.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자. 천천히 가다가 빵 달리자. 두 번째, 문해력, 낮으신 분들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하자. 제가 강의할 때 뭔가 핏대 세우고 눈뜨라 그러고 집중해라고 읍소를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다. 그럼 잘 듣고 메모하자. 그렇게 1, 2, 3순환만 참고 버텨라. 4순환 들어가면 똑같아진다. 그리고 마지막 참을성, 인내력, 참자. 포텐 터진다. 언제 터집니까? 찾지 말자. 그냥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꼭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 민법의 구성부터 이제 민법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